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내고 싶고 노력과 에너지는 이제 안 쏟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주 빨리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90% 이상은 퀀트 투자로 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 퀀트쟁이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답변을 기대하셨어요? 그쵸?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여러분이 1억에서 10억, 100억으로 가려면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업 플러스 투자 없이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겁니다. 부업은요, 다른 사람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는 부동산, 주식, 코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동산은 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코인은 제가 찍은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죠. 네, 이 금융투자, 주식이 헷갈리는 것이 접근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치 투자, 트레이딩, 퀀트 이런 식으로 주로 투자법이 나눠지는데 저도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다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퀀트 투자만 찍기로는 구독자가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다 찍고 있는데 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가치 투자, 트레이딩, 퀀트에 추구하는 것, 철학, 방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접근하는 부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누구한테 어울리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치 투자, 근본적 투자라고도 하죠. 펀더멘털 인베스팅이라고도 하고요. 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러들이 뽑은 역대급 투자자 중에서도 1위, 2위를 차지를 했죠. 이분들은요, 주식은 기업의 일부이고 기업은 뭔가 가치가 있다.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 가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속한 뭐 산업이라든지 경쟁사, 제품, 경영진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가면은 미래 그 기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수익성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주가가 그 기업 가치보다 낮으면은 사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은 팔아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1,0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그럼 걔네들은 사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얘 기업 가치가 1,0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식을 사지 않고 내가 설사 보유하고 있으면은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 그 워렌 버핏의 선생들인 그레이엄과 피셔가 있고 그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가 있고 찰리 멍거가 버핏의 파트너이죠. 그리고 피터 린치도 있고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필립 피셔 아들인 켄 피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분들이 쓰신 책을 읽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치 투자가 단점도 있었나 하실 텐데 자, 일단 장점은요, 큰 자산을 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 오는 트레이딩이나 퀀트는 뭐 소형주가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굴릴 수가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정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치 투자가 천국입니다. 왜냐면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돈까지 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김단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주 만나는 박동근이라는 가치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 연구를 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야,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단점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 기업의 가치 평가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수만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극소수의 기업의 가치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평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패스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내가 어느 정도 잘 평가할 수 있는 기업군들이 있다. 그래서 난 그거만 투자하고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는 거는 세상과 기업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치 투자가 리스크 관리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기업이 이제 꺾이고 이제 안 돌아가고 그럴 때 비로소 주식을 팔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미 주가가 완전히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손절을 이제 많이 아무래도 안 하시는 이제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쪽은 제가 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퀀트를 잘하는 사람들 대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딩이거든요. 기술적 투자라고도 하는데 제가 뭐 가끔 뭐 투자의 신 시리즈 이런 거 올리잖아요. 뭐 마크 미너빈이라든지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 부류거든요. 이분들은 주식의 가치, 기업의 가치보다는 가격의 패턴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보고 가격의 추세가 있네 없네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타임 프레임도 확실히 좀 짧습니다. 투자자들은 뭐 한 번 투자하면 몇 개월, 몇 년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쪽은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펀더멘털이 가격의 보조지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봅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펀더멘털도 같이 좋으면은 뭐야 not bad, 오케이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추세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주식을 안 삽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것이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하고 펀더멘털이 좋아 보이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삽니다. 가치 투자자와 정반대죠. 가치 투자자는 내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면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트레이더들은 정반대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 이런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베팅할 때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그리고 베팅을 했는데 내가 산 거보다 떨어지면 빨리 손절을 하고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거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판으로 하고 그냥 죽습니다. 네, 주요 투자자들은 뭐 리버모어, 다바스, 오니, 라이언, 미너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훌륭한 책들을 쓰셨으니까 트레이딩 하실 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장단점은 무엇이냐? 가치 투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트레이딩으로 하면은 일단 잘 하면은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퀀트 투자하는 것보다도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벌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꽤 잘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업별로 연구할 내용이 아무래도 가치 투자자보다는 적습니다. 왜냐면 가치 투자자들은 연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기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경제자도 분석해야 되고 제품도 분석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여기는 그냥 가격, 거래량 그리고 뭐 기껏해야 뭐 순위가 매출이 올라 안 올라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운용 자산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억대 정도라고 하면은 큰 관심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100억 넘어가고 하면은 특히 뭐 단타, 뭐 스윙 트레이딩 이런 거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노출도가 높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트레이딩을 훨씬 더 자주 거래하기 때문에 내 심리가 투자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트레이딩은 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심리가 투자에 개입하면 보통은 망하거든요. 근데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어느 정도 기계화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뭐 손절을 하면은 이 차트가 어떻게 좀 생겼는지 손절폭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자, 퀀트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 분석, 백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먹히는 요소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팩터라고도 하죠. 가치 투자 지표 같은 것도 있습니다. 퍼라든지 PBR 또는 뭐 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 이런 것들도 있고 기술적 지표를 볼 수도 있죠. 가격 상승률, 이동 평균선 뭐 이런 것들이요. 둘 다 사용합니다. 퀀트 투자자들은. 그리고 자산 배분 요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많이 실행을 합니다. 제가 뭐 그 셔츠 같은 데 보면 손절하세요, 익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다 트레이딩에 국한된 얘기고요. 뭐 퀀트 투자자로서 썩 그렇게 그다지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통 자산 배분 같은 경우만 해도 MD가 10에서 15%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에 많이 노출된 종목을 추가 조사 없이 사고 주기적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냥 뭐 퍼와 PBR가 낮고 뭐 이익 성장률이 높고 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동 평균선 위에 있고 이런 애들을 그냥 기기적으로 뽑아가지고 사는 것이 퀀트 투자인 거죠. 주요 투자자는 뭐 짐 사이먼스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에스네스 그리핀 이런 분들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주요 미국 헤지펀드의 수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10대 헤지펀드 중에서 7개인가 8개가 퀀트를 하거나 퀀트에 굉장히 근접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들은요 이런 책 읽으시면 됩니다. 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트제인데 퀀트의 장단점을 말해보면은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일단 퀀트를 학습하고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 대비 수익과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평균 그 수익률과 MDD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먹혔나 안 먹혔나 검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물론 퀀트 투자자도 심리적 노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좀 적은 편이고요. 단점은 위대한 트레이더들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미와 스릴이 별로 없습니다. 기기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가 시키는 거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안 만드시거나 하면은 그냥
그냥 이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여기 주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투자가 어울릴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마다 성격, 재무 상황, 그리고 투자 철학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큰 자산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제 소형주 콘트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또는 이제 자산가가 아니면은 세상과 기업 연구에 열정이 있는 자,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치 투자가 열정이 있으니까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자. 왜냐면 그래도 가치 투자자니까 정파잖아요. 너도 가치 투자자 인정. 아, 기업을 분석을 잘 하시는군요.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매크로를 보세요. 매크로도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붙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 파티나 토론회 가면은 열심히 잘 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좋고요. 자, 트레이딩은요, 큰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제 플러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들이 하면은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여기 트레이딩을 잘하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큰 수익을 내고 싶고 노력과 에너지는 이제 안 쏟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주 빨리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심리가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만들기 싫은 직장인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90% 이상은 퀀트 투자로 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 퀀트쟁이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답변을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 투자 방법을 섞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좀 했는데 어렵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세 방법과 철학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퀀트 투자 지표로 종목을 뽑은 다음에 그 후에 추가로 뭐 차트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들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기업을 사고 팔고 하다든지, 한마디로 퀀트와 기술적 투자 또는 퀀트와 가치 투자를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투자 쳐보면은 그냥 자금을 3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그 세 개를 동시에 다 해보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신 분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나와 잘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를 일단 다 해보는 거예요. 물론 해보다가 90% 이상은 다시 퀀트 투자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같은 거죠. 야, 아들아, 그래, 딱 세상을 경험해봐.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올 건데, 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물론 자네가 그 퀀트 투자보다는 가치 투자나 트레이딩에 더 잘 맞는 10%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성과를 보고 이게 편한가 안 편한가 그거 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잘 되는 쪽에 비중을 더 실어주면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가치 투자, 그 트레이딩 그리고 퀀트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되, 그 자금을 아예 분리해서 하되 처음에는 다 해보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얘를 사가지고 안 되면 빨리 손절하고 그 올라가면 다시 추가 투자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섞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처음엔 트레이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제대로 안 했겠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떨어져.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장기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야, 손절하라고 임마. 야, 트레이딩을 하면 손절을 해야지. 가치 투자자처럼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 스타일을 자기 성격, 자기 입맛에 맞게 섞어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약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로 갈 겁니까? 억 단위 정도면은 모든 길이 다 가능합니다. 수천억 정도 되면은 가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근데 가치 투자, 트레이딩, 퀀트 셋 다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나 트레이딩으로 시작하고 한번 깨갱을 당한 다음에 퀀트로 오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각 기법에 도구를 섞지 말고 그냥 자금을 분리해가지고 투자를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3등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 3등분은 철저히 그 철학이 논리대로만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 3분의 1은 철저히 가치 투자 방법으로 필립 피셔와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이 알려준 대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미너비니오 오닐이 알려준 대로 트레이딩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강원국이 알려주는 퀀트를 하거라, 이런 거죠. 저는 가장 위험한 믹스는 트레이딩과 가치 투자 기법의 단점만 섞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봐봐요.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제대로 안 했겠지. 그래서 기업 분석을 제대로 안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리스크 관리는 또 하기 싫으니까 나 장기 보유할래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의 단점만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큰일 난다, 이겁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